안녕하세요. 지식융합 PBL에서 PBL 연구회에서 일반 고등학교의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및 운영 일반화 모델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볼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자마자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봐요. 도대체 이 개정교육과정에 관한 이 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운영해 가지고 이게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냐. 아이러니하게도 실은 저희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총론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실은 이게 일반화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 가능성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잡았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이 두 장의 사진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저희한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 발표회 사진이고 그리고 실은 이게 활동했던 직접 전주의 남부시장에서 활동했던 사진인데 우리 교사들이 수업을 디자인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수업이 뭐냐, 반면에 받아들인 아이들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수업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수업이 뭐냐, 이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결론은 정말 구닥다리 같지만 이 PBL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보고 주제에 접근을 해보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해보고 발로 뛰어봐야 기억을 하는 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전주의 남부시장 같은 곳을 가서 직접 시장에 관한 문제도 취재해보고 그리고 시장의 현황을 경험해 본다면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우는 시장만 가지고 이해했던 추상적인 내용을 넘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죠. 사실은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될 마지막 지점이 바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등장할 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문이과 융합교육과정이고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영향들을 많이 나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에 그런 기회를 제공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 과목을 예로 들면 2학년 과학 선택에 이렇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평가 체제로는 상대평가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인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현실적으로 이 수능 과목과 괴리될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학년에서 물, 화, 생, 지, 원을 이수했기 때문에 3학년 과학 선택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물, 화, 생, 지, 투를 개설하는 현실인데요. 이 물, 화, 생, 지, 투는 수능 과목이기도 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절대평가로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투 과목이 응시하는 학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물, 화, 생, 지, 원의 내용을 거의 복습하는 형식의 물, 화, 생, 지, 투의 내용을 거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학년 때 투 과목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수능 대비 유지의 수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을 개설을 하면서 우리가 최초에 기대했던 바를 충족하기에는 이미 현실과 많이 괴리가 생긴 거죠. 활동 중심 수업이라든지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상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좀 어려워진 현실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멈출 거냐? 그건 아니죠. 실은 결국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할 시간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저희가 최초에 모색했던 건 방과후 수업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 진학과 연관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목표 자체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렇듯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반별로 탐구 활동을 해보는 활동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특정 반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전체 반이 함께 움직이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접목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수업에 적용하자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결론을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주제 중심 수업을 가지고 융합 수업을 해보자 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 훈민정음에 담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당시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걸 창제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훈민정음에 담긴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융합 수업을 했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가 개별 교과로 가르칠 때 이상의 큰 효과를,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했기 때문에 더 뭔가를 벌려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전면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업에 이걸 적용하는 측면에서의 일반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어떤 지점에서 항상 한계를 느끼냐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특히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현장에 적용을 하려면 사실은 양적 연구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양적 연구보다 질적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교육 현장에 관한 담론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인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이 상호 주관성을 토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게 별다른 양적 연구 없이도 사실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인위적인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틀이 나오고 그 틀에 현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입시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수업은 따로 가는 이런 괴리적인 현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현재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바는 뭐냐면, 다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요구했느냐. 한번 여기 혹시 선생님들께서 계신다면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내 수업에서는 과연 아이들이 자기관리 역량을 채워가고 있는지, 정보 처리 역량을 채워가고 있는지,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심리적 감성 역량, 뭐 정보 처리 역량 이런 걸 다 묶어서 어떤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인포그래픽도 해보고 신문 활용 교육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한계는 뭐였냐면 단편적인 수업에 그친다는 게 한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 연구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과 또 맥을 같이 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리터러시 교육이 현재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문자를 포함한 이미지, 그리고 영상 등의 매체 이해 및 활용 능력을 포함한 문해력 자체를 리터러시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제는 이 삶을 위한 교육이 리터러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어떤 걸 읽은 사람들과 만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 자체가 실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메타버스도 등장하고 했지만, 실은 그렇다면 정말 삶을 위한 교육이 뭐냐,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삶을 위한 교육의 도구로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게 교육 현장에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차원의 방법론은 우리가 이제 잘 익혀가면 되겠지만, 다시 생각해 본 게 PBL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딩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코딩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코딩 학원도 생기고 코딩하는 방법 자체만 굉장히 치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의 삶이 정말 중요해지는 교육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아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실은 물론 이것도 가르쳐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자체보다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성을 아이들이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제공할 것, 물론 수업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어떤 수업에는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통용해서 아이들이 여러 수업을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해갈 수 있도록, 즉 리터러시 교육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보자 하는 게 저희 연구의 연구 취지였습니다. 영어 팝송을 이용한 리스닝 수업인데요. 실제 아이들이 이 팝송을 한번 들어보고
자주 들리는 단어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버튼을 누르는 형식으로 한번 움직여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친숙도를 좀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투 수업에 가서 실제 이제 방탄소년단의 유명한 곡이죠.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을 직접 들어보고 이 가사의 의미가 뭐고 이게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안무는 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걸 생각해 본 다음에 왜 이게 코로나 시대에 제작이 됐고 이걸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워크시트 제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크롬북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런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번 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전 학년에 즉 1학년 때 교과별 주제 통합 환경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어보고 환경 관련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학년 2학년으로 넘어와서는 이 환경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을 계속 이어가서 환경 주제 발표를 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더 깊이 탐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관련된 책을 읽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바로 환경 문제였고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 거고 나는 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배워가기까지를 한번 의도해서 완성해 봤습니다. 영어 캠프 활동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소설을 읽어보고 관련 내용을 가지고 골든벨도 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했었습니다. NI 활동이 저희 리터러시 활동이 참 근간이 되는 활동인데 이 NI 활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논술 쓰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위드 코로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들을 주제로 해서 글쓰기 활동을 하고 이 글쓰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많이 신장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이 일반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면서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학 점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PBL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체제인데다가 수능 과목과 연계된 게 많아서 일반 선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특히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걸 객관적으로 채점하는데 공정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객관화하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게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집중을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절대평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현재는 위계상 일반 선택을 대부분 이수하고 3학년 와서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형식적인 과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실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걸 저학년에 배치해야 혹은 진로 선택 과목 자체가 아니더라도 절대평가인 과목을 저학년에 배치를 해야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사 운영 혹은 수업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내신 성취평가제를 확대하는 게 수업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된다면 고교 학점제까지 앞으로 더 이어질 텐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좀 더 벌려서 내신 성취평가제가 확대되는 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더 벌려서 앞으로는 더더욱 이런 수업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짤막하게 보여드렸던 사례들의 수업을 벌려가는 식의 활동들이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정착된다면 이제 블록 타임도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고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도 저희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업이 가능합니다 라는 현실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모델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10분 내외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